10년간 병역 비리, 군 폭력 등이 반복되면서 병역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군대는 회피의 대상이나 인간 퇴보의 시공간이 아니지만 군대는 여전히 도피의 대상이거나 인간 진보의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온갖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병역 비리와 회피, 군대 내 각종 사고와 자살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공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모병제는 본인의 지원에 의해 직업 군인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징병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징병제의 자유권 박탈입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자유주거,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징병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사상적 모순을 발생시킵니다. 징병제 하에서의 병역 문화는 그동안 숱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폭력 문제, 관심병사, 자살 문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는 징병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육군이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들 중 2만 6천 명 심리 이상자, 범법자는 5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병장은 입대 전 심리 이상자로 분류됐다고 하죠.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병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으며 자격 미달자를 사실상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군대가 의무가 아닌 직장인 만큼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비교적 통솔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징병제와는 달리 일자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사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여 숙련도가 높아집니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군대, 자기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군대를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모병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보장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처조사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헌법은 자유권을 비롯해서 국민 행복, 수급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전화를 한다면 자유권 박탈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행복 추구권과 그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찬성 측에서는 북한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계시나요? 그러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을 때는 찬성 측에서 안전을 설치하고 있다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 1회 임명입니다. 반대 책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첫 번째는 현재 안보 상황 아래 징병제의 유지의 필요성, 두 번째는 모병제화 공정성 파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의 모병제 지지 근거에 대한 반박은 자유토론 및 교차조사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북한의 대남 도발 총 32번이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 서부전선 포격 사건, 두 번의 핵실험까지 모두 7년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반도 전쟁의 확률, 전면제의 확률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낮다고 해도 우리가 패배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도 0.001%의 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바로 군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갈등 상황 아래서 대한민국 국군은 당연히 북한과의 전면전 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징병제를 통한 대규모 병력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핵심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입니다. 휴전성인 임진각에서 서울시청, 서울의 한복판까지 거리는 40km입니다. 보병이라면 한나절, 북한의 기갑부대라면 2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휴전선 주변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이 진격을 시작한다면 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이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서울 중심뿐만 아니라 서울 북부와 경기도 북쪽에도 당연히 수백만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작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북한의 대남 영토 진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규모 전투 병력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최전방은 거의 모두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폭격으로는 108만 명의 북한군의 전진을 원천 차단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선을 유지하면서 거점 중심, 보병 중심 국지전으로 진입을 저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 육군의 70% 이상이 바로 강원도 및 경기도 전선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모병제를 통해서 병력의 수가 현재 절반 이하, 그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면 3배가 넘는 북한군의 인원을 전선에서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수가 얼마나 되었든 우리의 영토로 침입한 북한군에 의해서 국민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전환해도 전쟁에 패할 확률이 그리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 차이, 미군의 지원, 북한군의 보고 실태 등을 봤을 때 전면전에서 우리나라가 패할 확률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는 현재 병력 규모를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 그를 위해서 당연히 징병제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차 선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내에 인구 절벽이 도래해서 징집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므로써 지금의 전략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전략 수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인구를 줄이는 것, 그거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같은 장사정 화력 식무기는 매우 정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충분한 실험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밀한 타격은 가능하지만 정밀한 멸살은 불가능한 점입니다.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포가 완전하게 살상률을 100%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진입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성 2의 윤동입니다. 네, 저는 모병제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과 모병제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절벽, 흐름은 모병제다입니다. 2022년은 병역 절벽의 해입니다. 징병 대상이 23만 3천 명 정도에 불과해서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과 대비했을 때 약 10만 명 가량 줄어듭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백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통해 병력 규모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모병제를 통해 숙련된 정예병을 양성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무기의 현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병제를 시행하면 운용비 감소로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입니다. 모병제 하에서 전체 군대 규모를 30만으로 상정했을 경우에 간부급 12만 명을 제외하고 사병급 18만 명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약 3조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이동환 교수님의 한국군 과학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징병제를 유지했을 때와 모병제를 시행했을 때의 병력 유지비의 차이인 병력 유지비 증가분은 11조 4,8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반해 모병제 유지비용에서 징병제 유지비용을 뺀 모병제의 전환 비용은 6조 9,900억이기에 모병제의 전환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활동의 인구의 감소로도 이루어집니다. 독일 정부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근거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병제를 도입해 30만 명 정도로 군 규모를 줄이면 군 당국이 2022년에 5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게 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대선 공약에 모병제 전환을 내세우며 장병 18만 명을 감축할 경우 16조 5천억 원의 국내 총생산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프로선수나 음악도 등 전문 분야 학생인 경우 군대에 징집되는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인구 절벽 상황에서의 타당성, 운용비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실현 가능성과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방안 및 예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전에 2월 26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센터에서 출간한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모병제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 세 개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분석이 되는데, 모병제 시행 중인 나라들이 국방 예산 투입비율이란 병력 1인당 국방 예산을 국민 1인당 GDP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모병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평균 7.1, 전체적으로 모병제 시행 나라들의 전체적인 범위는 5에서 8 정도 사이의 값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의 투자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국방예산 투입 비율은 1.7입니다. 현재 국방예산이 따라서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4배 이상 증가,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배, 2배 정도 증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모병제를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대한민국 내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더하고 빼는 것으로 계산한 것보다 세계적 시행 사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모병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 예산과 인구가 분자에 위치하고 GDP와 병력이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데, 근데 국방 예산과 병력을 변수로 볼 수 있겠는데, 그때 그 인구와 국방 예산을 상수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를 바탕으로 국방 예산을 4배를 늘려야 한다는 건 비약인 것 같습니다. 병력이 감소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한편으로 그 수치는 우리나라 병력수가 인구에 대비해서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과하다는 저희 측 주장하고 일맥이 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대 2의 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했는데 대한민국 징병제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반대측 두 번째 인문자 김택수입니다. 저는 앞서 조은찬 씨께서 제시하신 징병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저희 측의 첫 번째 근거에 이어 저희 측의 두 번째 근거, 징병제는 공정함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병우, MC몽, 이순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병역 관련 비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정부에서 그 각종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본인 혹은 자녀의 자녀의 병역 수행 여부입니다. 국방의 의미를 필수적으로 다해야 하는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도 많으면서 왜 이들이 군복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더욱 비난하고 그들을 더욱 지탄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무적 병역 수행이 평등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일, 그것은 바로 징병제의 공정함입니다. 자본주의 계급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병역은 납세 혹은 투표, 직원처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행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정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집에 돈이 많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 나는 부모님이 장관님이랑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 이런 것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이러한 공정함은 사라지고 대다수의 군인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1년 미국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군 중 환경이 고졸 이하인 사람이 전 군인의 82%나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군에서 직업 군인으로서 선발되는 부사관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학력 수준이 의무 징집되는 사병들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통계 자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병제가 실시되고 있을 때 저에게 너 군대 갈 생각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24시간 수준선에서 복초를 서는 것보다 경험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공부하고 싶은 것이 훨씬 많고 군대에서 지급한다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졸업장 그리고 제가 힘들어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도와주실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군대에 가게 될까요? 바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500원짜리 컵라면을 사 먹으면서 편의점에서 연명하는 사람들,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내일 앞날이 깜깜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계층간 양극화가 안 그래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됐다면 양극화의 극한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는 군대를 가지 않고 오히려 약자가 그들을 지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병제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저희 반대측은 현재 징병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측 두 번째 인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수 씨가 있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과 자제 둘 다 군대를 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둘 뿐입니다. 19명 중에서. 현재 징병제 하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과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공평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병우 아들, 별의 아들, 국회의원의 아들들은 편한 보직에서 특혜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심지어는 병역 면제도 힘없는 사람들에 비해 받기 쉽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을 서민들만 지원한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까? 서민들만 지원한다고. 아니지. 이들이 돈 있는 자식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이들이 군대에 가면 생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군에 가서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